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아사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민에 조금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3개월 학원 다녀서 이민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했거든요. 저희도 저희 유튜브 보시고 치기공으로 이민하겠다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치기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로의 도전이라도 그때 그 당시 저희가 했던 고민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치기공을 결정한 계기부터 치기공으로 캐나다에서 자리 잡게 된 이야기까지 오늘 다 이야기 드려볼게요. 아마도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캐나다 가서 먹고 살만 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저희 치기공 경험한 이야기에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치기공을 받고 가셨잖아요. 너무 갑작스럽지. 형은 이제 편하게 그냥 하자. 그냥 안 되겠다. 둘 모두 한국에서 치기공을 배워가지고 가기로 한 계기가 무엇이냐?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이 없었죠. 전공도 안 맞고 현재 직장을 이어갈 수도 없고, 접점이 없으니 그러면 뭘 해서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네일 아트도 생각하고, 속눈썹 붙이는 것도 생각하고, 베이커리 쪽도 생각하고, 기술 관련된 걸 많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찾아낸 게 이거 다녔던 학원이고, 왠지 비전공자도 도전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분야로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찾아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베이킹도 하려고 했었는데 베이킹도 다 배웠지. 베이킹을 배웠잖아요. 그치. 그것도 몇백만 원을, 몇백만 원은 아니고. 그래도 한 150만 원 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어쨌든 내 퇴직금 세니까. 퇴직금을 그렇게 태우라고 퇴직금을 받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걸 그래도 배웠는데. 근데 또 그때 베이킹을 못하게 된 것도 약간 가서 빵집을 차리고 막 이런 데 있어서 사업인데. 사업이라서 신분에 약간 그런 제약이 있다고 그렇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아보다가 그랬었어. 그럴 깡은 또 없고.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베이커리는 접고, 그래서 네일아트랑 속눈썹 미용 쪽을 알아봤는데, 그것도 취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노동하는 거 대비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직종? 물론 어느 기술직이나 초보일 때는 다 연봉도 작고 안 힘든 일이 없겠지만 유독 어쨌든 일하는 시간 대비 되게 힘들다라는 걸 들었고, 가면 어쨌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채영이를 돌보면서 일도 하면서 지냈어야 됐는데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직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말았지. 저는 이제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여기는 승무원을 하던 사람이라서 접점이 없었어요. 접점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봐서 학원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등록비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고, 과연 이걸 내가 3개월 커리큘럼을 마쳤을 때 성공적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스마트덴에서 다 배우고 나서도 반신반의했었지. 이력서도 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준비는 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현지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었으니까, 맨땅에 헤딩으로 캐나다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 그냥 영주권도 없는 워크퍼밋만 있는 외국인이 나 이런 포트폴리오 있고 이렇게 배운 게 있어, 나를 고용해 줄래? 라는 이메일로 이제 취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막막하긴 했죠. 영주권이 없으니까 신분도 불확실해. 얘가 이제 치기공 쪽으로 한대. 근데 얘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한국에서. 그리고 기술을 어디서 잠깐 배워왔대. 과연 얘를 뭘 믿고 취업을 시켜주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캐나다도 뭐 초보들한테 뭐 기회가 열려있는 경력 양성에 뭐 최저가 된 나라는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저희 가가지고 알버타에서 희여사가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되게 웃기게 됐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어. 운이 좋았다. 되게. 운도 있었고. 운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운도 있었고. 웃긴 게 왜 아니 그때 알버타 랜딩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텐데 그냥 다운타운에 괜찮다라는 기공소에 다 메일을 보내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냥 메일 온 거에 나 면접 볼 수 있어, 언제가? 오늘 와. 알았어, 갈게. 그래서 오전에 연락해서 12시인가 1시에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어, 너 여기다 사인해, 그러고 나오면 돼. 그렇게 취업이 된 거니까. 사인을 해라 하는 게 계약서야. 계약서? 너 여기 계약서야. 이게 너 응. 시급은 내가 얼마 줄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되고, 그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거고, 너는 지금 수습 기간이니까 뭐 휴가는 없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회사의 전반적인 복지라든가 뭐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괜찮아?
네가 이 정도 시급을 받아도 뭐 일하는데 문제 없겠어? 나는 뭐든지 상관없어. 그래 그럼 출근해. 그래서 랜딩한 지 일주일 만에 취업을 했죠. 첫 구직은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됐는데 뭐 구직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지? 처음에 들어왔던 회사가 얘기가 들려왔던 게 이제 구직은 쉽게 됐는데 그 사장님의 특징은 잘 쓰고 잘 버린다는 거였지. 잘 쓰고 적재적소에 잘 쓰고 음. 잘 버린다는 거. 그렇게 근데 규모가 크지 않은 랩이었었어. 규모가 그러니까. 크지 않은 랩이었고 음. 거기에도 한국 분들이 있었지. 이제 얼추 듣기로 내가 고용이 됐던 시즌은 이제 바쁜 시즌. 바쁜 시기용도 시즌이었고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위에 경력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초보적인 일들을 해줬으면 하는 또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빨리 고용을 했고 바쁜 게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사장님이 프로베이션 기간 3개월이라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너 여기까지만 일하고 내일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진짜 그냥 너 뭐 다음 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안 나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되게 어이없게 뭐지? 이러고 끝났던 첫 번째 구직이. 그때 그렇게 그냥 진짜 그냥 잘렸었다. 우리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리팩스 이동했었나? 그렇게 됐고 그런데 어쨌든 영주권 준비하는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LMIA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벙쪄 있는데 생활비는 어쨌든 계속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스시집에 취업한 거잖아. 어쨌든 그 회사도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았던 거예요. 정직원으로 돼서 일하셨던 분들은 그런 상황을 많이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았던 잠깐 들어와서 몇 개월 일하고 나가고 몇 개월 일하고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어사도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그때 딱 타이밍 맞게 운 좋게 이제 알버타에서 하던 LMIA가 종료되게 되고 할리팩스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잠깐 동안 돈벌이가 아예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벤토스시에 취업을 해서 또 히어사가 잠깐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알버타를 떠나기로 결정이 됐고 알버타 떠나면은 이제 밴프 언제 오겠냐 해가지고 밴프 여행을 한번 가서 갔는데 그 다다음 주인가가 할리팩스로 떠나는 거였지? 한 2주 정도 뒤에 떠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미리 이메일로 할리팩스에 있는 치기용소를 다 찾아가지고 이메일을 다 보내놨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알버타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전화 면접을 먼저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밴프 여행을 가 있을 때 이제 전화 면접을 보게 됐죠. 밴프 여행하는 중에 중간에 이제 채영이랑 저는 이제 레스토랑에 있고 희아사는 차에 앉아가지고 전화 면접 했었지. 그때 행망했어. 그냥 핵 망하진 않았어. 그때 막 그래도 잘 보고 왔다 그랬어. 그거 보고 이제 할리팩스로 그럼 넘어오면 그때 이제 와가지고 기술 면접 한번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었지.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알았으니까. 오면 연락 달라. 거기도 되게 큰 기공소였어가지고 되게 가고 싶었던 데였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할리팩스로 넘어가고 나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첫 탈락이었어. 첫 탈락? 그치. 그래도 승률이 되게 좋았네. 가자마자. 그래도 어떻게 이력서를 읽고 연락은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메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면으로 치기공소에다 이제 리셉션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때 그 면접을 떨어지고 한 달 동안 아무 데서 연락도 안 오고 구직이 아예 안 됐었어. 이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대답이 없었고 맞아. 심지어 그래서 그냥 서빙 알바라도 할까 해서 그런 데다가 이력서를 넣는데도 외국인이니까 아예 연락이 안 왔어. 그러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채영이를 어린이집 가 있을 때 이력서를 들고 하나하나 기공소 괜찮다고 생각되는 데를 다 방문해서 이력서를 이제 앞에 거기 리셉션에다가 드랍을 했지. 근데 드랍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고 다운타운 온 김에 한인마트 나가자. 한인마트 가서 채영이 먹을 바나나 우유나 이런 거나 사자라고 해서 들어가서 바나나 우유를 집고 장을 보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거기 사장님이 다이렉트로 바로 사장님이 연락했었나? 나 여기 사장인데 사장 누군데 너 면접 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야? 이래서 나 마트에서 장 보고 있다. 나 마트인데 이래. 너 그럼 오늘 올 수 있어? 그래서 한 10분 15분만 기다려달라고 바로 간다. 달려가서 인사했더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장님 보고 뭐 전공이 뭐냐, 캐나다에 어떻게 왔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비자는 뭐냐, 이 비자는 우리 기공소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자가 합법적인 건지. 나는 이런데 돈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너는 전공 그거 배웠는데 왜 이거 하게 됐냐, 원래 했던 직업도 물어보고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 전공이 도자기 관련이었으니까 세라미스트랑은 관련이 많진 않지만 뭐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접하고 나도 경험사도 좋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냥 어필을 하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장님도 너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급은 많이는 못 줘. 대신에 이제 기공소 일해본 적 있냐고 그래서 알버타 거 그거 뭐 3개월도 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해보긴 했네? 거기서 뭐 했어? 그래서 뭐뭐뭐 했다 그랬더니 뭐 너 그런 일도 할 거고 색깔이랑 명도 보는 거 컬라인 쉐이드 보는 일도 할 거고 시급은 처음에 많이는 못 주지만 네가 프로베이션 기간인 3개월 동안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월급 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일만 하고 싶다고. 그럴 때 바로 다음 주에 출근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 너 그럼 다음 주에 나와. 그렇게 그냥 합격해서 그때부터 다녔지. 이제 또 한 번의 취업을 한 거죠, 희연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운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운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근무 환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이 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먹고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나는. 그때 나도 다닐 때 엄청 만족스러웠지. 도움 없이 내가 어린이집 보내주고 오빠가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보고 있으면 오빠가 퇴근하고 나 쉴 수 있는 날 이런 거 다 보장됐고 이런 거 저런 거 가족 간의 개인적인 일 생겼을 때 매니저가 다 편히 봐줬고 그 모자란 시간 내가 일찍 새벽에 그냥 출근해서 메꾸면 됐고 뭐 예를 들어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뭐 퇴근을 1시간 미루든 아니면 다음날 더 1시간 일찍 출근하든 이런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탄력근무. 그게 있었고 그걸 눈치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았지. 그리고 이제 다니던 치기공소에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60%가 넘는 70%? 엄청 베테랑들. 파트마다. 파트마다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초짜인데 이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 그 기공소는 사장님 자체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스타일이었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했을 때 보통은 원래 시니어 세라미스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나는 사장님이랑 면접을 보고 나서 그냥 소개를 시켜줬지. 새로 들어갈 뭐 친구야. 너네랑 같은 한국인이고 어디 파티에 있을 거야. 잘 가르쳐주고 잘 지내라고 하면서 매니저도 소개시켜주고. 여태까지 이제 한국인 분들이 믿음을 쌓아왔기에 이제 그냥 거기 계신 취업을 분들이 바로, 일을 열심히 했고 한국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일을 대충 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서 끝낸다라는 그런 걸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어서 운 좋게 고용이 된 것도 있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그 치기공소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업무를 하면서 영어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되냐 그게 되게 궁금해하시거든. 기본적인 치기공에서 사용하는 단어 완벽하게 못 알아듣더라도 어쨌든 이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친 듯이 회화만 하는 그건 아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어쨌든 계속 비슷한 용어들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몇 달 일을 하게 되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런 외에 있어서도 이제 동료들 그 아저씨 같이 유럽에 계신 아저씨 폴란드 아저씨가 있었는데 워낙 한국 사람도 많긴 했지만 관심이 많았고 그 사사로이 물어보는 것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 그런 얘기를 해도 말 그대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계속 그 맞는 문장으로 고쳐주면서 대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막 영어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던 것 같아. 이때는 이 단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혹시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게 기분이 나빠? 이렇게 물어봤고 아니 나쁘지 않아. 그냥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뭐가 틀렸으면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다 그분도 유럽인이고 이민자셔가지고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희화사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자기도 이제 본인이 느끼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분도 일을 하면서 그 스몰 토크 하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화사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게 몇 개월 안 됐는데 일을 하면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재밌었어. 영어를 되게 많이 늘었었어 그때. 막 몇 개월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어줍지 않지만 그냥 겁 없이 나오는 영화였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첫 직장이잖아.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어렵진 않았는지. 어쨌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배워갔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이 모양의 일을 만들어봐 이런 고난이도의 그걸 주면 하고 처음에는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걸 주지도 않았어. 당연히 주진 않지. 주지는 않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그냥 좀 보고 하는 게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는 주는데 그걸 열심히 잘 따라하면 아 얘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구나 아니면 없구나 이거를 매니저가 파악을 하는지 계속 사장님한테 뭔가 보고가 들어가. 사장님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러고 가끔씩 감시해. 나 졸다가 걸린 적도 있어. 아 그래? 그래서 너 피곤하니? 이래서 미안해 어제 얘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내가 이랬더니 그러면 조금 커피 마시고 해 이래가지고 미안해 그러고서는 다시 이랬어. 그때 완전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아직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프로베이션 기간? 그 마의 3개월, 3개월 기간. 3개월 딱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하필 졸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귀에는 음악 듣고 있고 원래 음악 이것도 빨리 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괜찮게 넘어갔어. 그래서 할리팩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한국으로 잠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되게 아쉽게 그만둔 케이스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다시 캐나다를 나가게 되면 뭘 해서 먹고 살면 좋을까? 근데 이미 경력도 조금 쌓였고 그 직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남편한테 한국에 들어온 김에 같이 배운 다음에 다시 취업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남편도 추천을 해줬지. 그래서 그치. 나한테 이제 이거 배워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비호의적이었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안 배운다고 그랬었어 내가 맨 처음에. 맞아 안 한다고 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었고 캐나다 가서는 솔직히 약간 이제 디자인 관련된 일 그런 쪽으로 한번 새로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응? 내가 그것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나는 진짜 내가 원래 학교를 가고 싶었었거든. 아 맞아. 그래서 내 대학교를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솔직히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원래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약간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학비는 어쩔 것이며 애도 키워야 되는데 나 혼자 돈 벌어가지고 학비를 대면서 생활비도 대면서 결국에는 대학교 가는 거를 포기하게 됐죠. 그 대신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안 한다고 반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제 받아들여서 학원을 등록을 했죠. 저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치교 학원 스마트덴에 다녔는데 거기서 주로 배우는 게 이제 그 왁스업 하는 거랑 그 다음에 3D CAD 컴퓨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랑 마우스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치공에 대해서 그런 이론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우긴 하는데 솔직히 전공자가 아니니까 따로 이제 좀 약간 공부가 하는 건 필요하고 이론은 어느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많이 했지. 실습을 치아의 모양을 익히는 데는 왁스업이 최고라고 항상 강조하셔가지고 그 왁스업을 하면서 그 이빨의 모양을 이들의 모양을 많이 익혔던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게 포트폴리오도 되고 포트폴리오도 되고 저는 이제 손으로 뭘 만들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이 왁스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도 있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디자인 자격증이나 뭐 이런 CAD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컴퓨터를 다루는데도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CAD를 배우면서. 나는 CAD 어려웠어. CAD 어려웠어? 그 공간 감각이 공간 지각?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없어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렸을 때 바퀴가 어떻게 꺾이는지도 솔직히 헷갈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X축, Y축, Z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D 프로그램 같은 거 다뤄본 사람들이 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 대표님이 알려주시고 뭐 모자란 거 다시 또 실습하고 만들어 보고 하니까 얼추 뭐 이빨같이 생긴 것이 나오기는 하고 근데 어쨌든 그 뭐 손재주가 조금 없더라도 컴퓨터를 잘한다든가 근데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취업이 잘 돼. 맞아.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전 다닐 때 진짜 웬만큼 편입도 해보고 입시도 해봤지만 그때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원 수료했을 때. 학원 수료를? 나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다 열심히 했어요. 다. 근데 이제 저희는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였는데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에 둘째 임신도 했었고 다른 이슈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원에 복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거든요. 수업 시간이 아닌 날에도 가가지고 복습을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는 안 했어. 그때 기억이 없어 내가 복습을 했던.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바로 넘어온 거죠. 저희는 수료하기 일주일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서 갔어. 수료식을 못했어 또 내가. 수료식을 못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서 토론토로 넘어갔지. 토론토로 딱 넘어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가. 그 막 되게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배워온 거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뿜뿜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거 그냥 좀 있다가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빨리 이제 정착하게 준비만을 하면서 이제 레주메를 써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락다운이 시작이 되더니 그때부터 잘 운영되던 치기공소들이 그러니까 원래 잘 일하셨던 분들도 다 잘려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메일을 써서 보내도 아무런 뭐 답장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그 당시에는. 아... 되게 많이 썼었어.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없다가 중간에 잠깐 락다운이 풀렸을 때인가? 좀 락다운이 완화가 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백신을 언제 맞고 막 이런 플랜이 좀 나오면서 풀리고 있을 때 이제 슬슬 보내놓은 그 이메일 중에서 연락이 왔었어. 다운타운 쪽에 있던 치기공 랩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캐드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갔지. 가서 되게 막 완전 크진 않은데 되게 깔끔한 랩이었어. 되게 시설도 되게 좋고 2층은 가정집이고 1층은 치기공소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치과 의사였어. 가족이 운영하는 데였어. 이제 치기공소 사장분이 유럽 여성분이셨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이제 케이스를 하나 주신 거죠. 이거 한번 캐드로 한번 해봐라. 그 3개월 배웠던 그 실력으로 이제 했죠.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옆에서 이제 사장이 계속 보진 않았어. 보진 않고 자기도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를 보러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 2층에 올라가서 애를 잠깐 보고 잠깐 내려왔다가 또 이제 뭐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또 나는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제 완성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왔을 때. 그러고 광탈했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첫 면접이 탈락이었던 거죠. 탈락. 미아사는 되게 첫 면접이 합격이었네. 근데 뭐 몇 개월 못했잖아. 아니 어쨌든 합격이 해서 자신감이 붙었을 거고 그때 나는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도 몇 개월 쉬었을 뿐더러 이제 면접을 어떻게든 봤는데 또 탈락까지 했어. 그래서 그때 자존감이 바닥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면접 보지 않았나? 봤었지 그때. 그리고 약간 이 토론토 지역에서 큰 랩이었어요. 규모가 되게 큰 랩이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자고 한번 연락이 와서 갔더니 여기는 이제 모델링 파트였어요. 모델링. 이제 거기에 동남아 아저씨가 진짜 손이 너무 빠른 거야. 막 이게 처음에 갔는데 막 이게 치는 게 손이 안 보여. 이 모델링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약간 지레 겁을 먹었어. 너무 고수야. 그러니까 너무 고수거나 너무 고수여야지 여기를 취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이 미친 듯이 많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진짜 이렇게 빠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모델링 그 룸이 엄청 컸어. 그분한테 면접을 갔어. 그 동남아 분한테. 이제 매니저 같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취업이 되는 상황? 데리고 일할만 하냐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치기공 랩도 한국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한국 분 어떤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몰래 이제 유튜브 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하셨어. 나를 이제 알아주시는 분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약간 긴장을 했지. 어쨌든 면접을 보고 그러고 나가는데 차까지 따라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까지 이제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되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한다고 잘 화이팅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지. 근데 안 됐지? 안 됐지. 거기도 안 됐어. 어떻게 보면 나는 오자마자 그냥 계속 광탈했구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 바운더리에 있는 처음에는 그런 집이 있으면 근처에 근처에 어디까지 안 되겠어. 이렇게 가서 딱 이제 출퇴근 거리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까지 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때 리치몬드 힐에서 살고 있었는데 벌링턴인가 거기까지 이렇게 다 지원했었어. 벌링턴. 그래서 벌링턴이라고 이제 외곽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1시간 넘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바운더리에서 이제
처음에는 출퇴근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지소상에서 분명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짧은 거의 마지막으로 해봤자 뭐 토론토 다운타운까지 뭐 이렇게 봤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고 자존감도 바닥나고 계속 다 탈락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넓히기 시작. 지역을 넓혔지. 나를 필요로 한 곳이 어디 있을 거다. 그래서 외곽 지역까지 다 봤어요. 외곽 거기를 이제 다 이메일로 지원했어. 이메일 그때는 뭐 서면으로 지원할 상황은 아니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메일로 다 지원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그 이제 유튜브에서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치기공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던 일에 거의 한 싱크로율이 한 80% 정도 됐고 적응도 되게 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 기본 생활 자금 그런 부분에 거의 한 80, 90% 정도 충족이 되는 그럴 만한 직업이었어. 거의 첫 그게 거의 한 5,000불 가까이 되지 않았었나 그때? 뭐 살기에 그냥 제가 외벌이로 살기에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다만 일이 조금 힘들긴 했어. 일이 많았어. 일이 조금 힘들긴 했고 그리고 이제 적응을 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싱크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더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채영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치원을 킨더를 가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서 애를 보면서 그때 나도 이제 그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었으니까 삼식이가 하나 더 생기고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 지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치기공으로 전향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계속 하느냐 그냥 그 직종을 계속 하느냐 모험을 하느냐 그냥 이대로 가느냐. 근데 그 한국에서 어쨌든 배워왔고 되게 해보고 싶었어. 치기공이라는 직업이 배우고 왔는데 그 배우면서도 만족도가 높았어. 그냥 그 배우면서도 이 손으로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 느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그 직종으로 택했던 거는 내 자의에 의해서 택했던 건 아니었어. 그래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어차피 새로 이제 이민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꾸게 됐. 그렇지. 그래서 바꿨지. 바꾸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면접을 보면서도 되게 불안했던 게 이미 한국에서 그거 치용을 배워온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어. 그리고 다른 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래서 거의 아예 뭐 감이 아예 안 남아있을 정도 그냥 손에? 그러니까 약간 이빨의 그 모양도 약간 잊혀지고 있는 그런 단계.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한국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기 어디 랩인데 면접을 볼 수 있냐 이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제 면접날 갔죠. 근데 이제 그 한국분은 거기에 있는 직원 중 한 분인 거예요. 그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사장님이 이제 교포셔가지고 그 한국말 하는 것보다 영어가 더 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직원분한테 저한테 연락을 해서 면접을 잡으라 해서 제가 온 거죠. 왔는데 두루두루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면서 구도 면접도 하고 그다음에 캐드도 할 줄 아냐고 이제 물어봐서 캐드도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캐드는 하다가 이제 막 중간중간 까먹었던 거지. 내가 까먹으니까 이제 버벅버벅 거리고 있으니까 그럼 됐다. 그리고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 해봤고 저런 거 해봤고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까먹게 돼가지고 그래도 치기공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기본 지식들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씩 배워보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랑 배우면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소규모 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서별로 인력이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멀티가 돼야 되는 거. 멀티가 이제 면접을 보고 같이 일하자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제안을 했던 게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기공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월급이 반토막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티어사랑 전업을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치기공으로 제가 시작을 먼저 하면 티어사도 나중에 치기공 쪽으로 다시 일을 시작을 할 거니까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냥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력서를 내고서 구직 활동을 못했던 이유가 애 때문에. 애 때문에 못했지. 애 때문에 못했고 제가 먼저 이제 치기공으로 취업을 하고 나서 어차피 나중에 히어사도 경력을 살려서 치기공 쪽으로 취업을 할 건데 제가 먼저 발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 어떤 회사라도 취업을 먼저 하고 있으면 거기다 내가 이제 잘하고 있으면 소개를 받아서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봤죠. 비록 이제 수입이 반토막이 났지만 길게 봤을 땐 낫을 수 있겠다.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봤어. 그래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도 치기공사로 전에 잠깐 일했었고 지금 육아 때문에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추후에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공으로 첫 직장에서 일을 한 거지. 첫 직장에서 나이트 가드를 맡아서 하면서 사실 나이트 가드는 그 스마트된 한국에서 배워온 학원에서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 뭐 배워서 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고 이제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봤죠. 많이 보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니까 프로세스 정도는 어느 정도 익히고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혼자서 만들 정도? 그 정도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그 생소한 게 익숙해져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한국에서 기초를 잘 닦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람이랑 눈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눈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습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용어들 이런 걸 들어도 약간 뉘앙스가 이제 아는 거지 어느 정도. 아예 진짜 1도 모르는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래도 안 배워본 거라도 빨리빨리 다 습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트 가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장님이 처음에는 계속 이제 나이트 가드가 완성돼서 치과로 출고가 될 때는 항상 무조건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저한테 믿음이 생긴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전체 프로세스를 맡아서 하고 나갈 때도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저한테 구두로만 물어보고 직접 확인은 안 해도 출고가 됐어.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파트 일을 가르쳐 주셨어. 멀티를 만들기 위해서. 멀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얘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지. 근데 그게 조금 더 수월했었던 이유가 그 치기공소에 한국분이 계셔서 좀 수월했던 것 같아. 이게 어쨌든 처음에 제가 했었던 경력도 아니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익숙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분 되게 익숙한 베테랑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거를. 그건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슬슬 뭐 지르코니아, 이맥스, PFM 이런 거에 뭐 전체 프로세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부분 파트들을 좀 맡아서 도와줬던 것 같아. 헬퍼로서. 이제 그러면서 경력을 좀 쌓은 거지.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지르코니아 싱글 파트 혼자서 하게 됐고 뭐 골드 크라운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씩 넓혀 나갔죠. 어떻게 보면은 첫 직장은 소규모 랩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나보다 더 많은 걸 배워서 나왔어. 많이 배웠어. 진짜 많이 배웠어. 그 소규모 랩에서. 나는 컸기 때문에 그치. 다양한 걸 다 배울 수는 없고 그냥 딱 그 국한된 세라믹 파트에 대해서만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빠는 작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느라고 나중에 거의 뭐 내가 어느 정도 집에서 애 키우고 있을 때는 나는 내가 잘하긴 했지. 그리고 빨리 습득하고 막 내가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랬다 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워서 이제 이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이직을 나중에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트 가드가 아닌 지르코니아 파트로 이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직을 하면서 시급도 올리고 이직을 하면서 시급도 올리고 맞아. 파트도 바꾸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그치. 보험 있고 막 복지가 되게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첫 랩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고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을 좀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좀 알아보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직 알아본 이유가 시급도 있지만 회사 보험 때문도 있었어. 아기가 이제 있으면서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치과, 눈 이런 그 비전 케어. 그 비싸니까 캐나다에서 그게 따로 비싸니까 회사에서 보험이 돼가지고 커버를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메일로도 지원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드랍도 했어. 그때 그랬나? 나 그때 기억이 나. 그 랩 되게 유명한 랩이었어. 거기에 이제 직접 가서 서면으로 리셉션에 드랍하면서 연락 좀 달라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 밤에 이제 퇴근을 하고 찾아갔었거든 치기공소를. 근데 이제 갔는데 되게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야근을 하던 분이 계셨어. 야근하던 분이 일본 분이셨거든. 일본 분한테 이력서를 이렇게 내밀었거든. 이력서를 이렇게 내밀면서 연락 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이게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갔던 치기공 랩에 면접을 보게 됐지. 면접을 보는데 이 그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최신식에다가 복지도 좋고 그 온오브 마인드도 되게 좋았던 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일만 해라. 내가 필요한 거는 다 지원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밥도 제공이 됐고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무려 캐나다에서 밥도 그치. 제공이 되고 뭐 먹을 게 다 있어. 그냥 뭐 간식부터 라면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커피도 되게 고급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 커피들도 사주시고 또 따로 어쨌든 그런 좋은 복지에 이제 회사 들어가고 싶었지. 들어가고 싶었는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면서 항상 내가 되게 떨렸던 거는 뭐냐면 현미경 보는 거. 그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현미경을 초점을 맞춰놓고 이렇게 눈만 갖다 대면은 봐진단 말이야 그게 한 번에. 근데 이게 처음 쓰는 현미경이다 보니까 초점부터 다시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면접에서 그걸 버벅거리고 있지? 그러면 아 얘 되게 초짜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약간 난 면접 볼 때 현미경을 안 봐서 모르겠어. 현미경 안 봤어? 근데 나는 나는 그렇게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장님이랑 얘기만 하고. 아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 파트였었으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였어.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기술 면접을 바로 보는데 이제 현미경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안 해? 그래서 현미경 초점을 맞추는데 안 맞춰지는 거지 막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 그거 어떻게 했어? 오래 걸렸는데 아니 어쨌든 맞췄지 결국에는. 또 이제 약간 떨렸던 게 그때 제가 이제 막 유튜브를 하고 있었었는데 또 알아보는 사람 있었어?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긴장했는데 더 긴장을 한 거지. 베테랑으로 계시는 세라미스트 여성분이 와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긴장을 하면서 면접을 봤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격이 돼서 일은 하게 됐어. 네.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이제 뽑아주신 거는 열심히 할 것 같았나 보죠. 어쨌든 캐나다에서도 보는 게 가성비를 보는 것 같아. 가성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거지.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할 줄 아는 게 좀 다양하고 할 줄 아는 게 조금 여러 군데 있고 잘하지 못해도 가르치면 쓸만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후하게 잘 해주셨어. 시급 나쁘지 않았어. 첫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이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올려서 시급도 올려서 들어갔고 거기서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면 또 올려줘. 또 인상을 해주신다고 해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되게 환경이 갑자기 되게 많이 좋아졌어. 막 그 보험도 들어있었고 시급도 인상이 되고 되게 좋았지. 좋았던 랩이었지. 안정적으로 이제 다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직장이었어. 맞아. 그런 직장이었지. 아쉽지 진짜 많이. 아직도 그 사장님이 많이 기억나지. 나도 취업시켜준다고 했어. 진짜 쉬어서도 오라고. 근데 그때는 바로는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못 왔는데 육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지.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인맥의 입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직장에서의 그 레퍼런스?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이직을 할 때 그 평판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전화해봐. 전화를 해봐서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도 있어. 외국계 회사 같은 데는 전화를 해보는 게 있거든. 이직할 때. 몰라, 난 한국에서는 이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성실성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병가도 잘 안 쓰고 연차도 잘 안 쓰고 연차 잘 안 쓰고 쓰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약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그런 주말에도 가끔씩 나와서 일을 하고 그지? 자기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말에도 나와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인드를 이용하는 거지? 그치? 어느 정도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좋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자기 일을 추가로 돈도 안 주는데. 추가로 돈을 줘. 나는 줘. 많아. 그러니까 나는 줬어. 나는 준호 회사였으니까 추가로 일을 하면. 그래서 그때 할리팩스에서도 퇴직을 하고 나오면서도 그때 추천서를 받았었어. 맞아. 나 언젠간 다시 캐나다로 오고 싶고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경력으로 나도 좋은 데 또 가고 싶은데 혹시 네가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면 나한테 편지 하나 써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매니저한테.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얘기해보고 알려준다고 했고 사장님이 써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A4 용지로 빼곡히 다 써가지고는 사인해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회사 종이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줬었어. 나중에 회사 다시 오라 그랬었는데 그때 사장님. 사장님이 너 만약에 다시 언제든 갈 거면 오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너 그냥 네 자리 너 그대로 다시 넣어줄 테니까 다시 오라고 했는데 좋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지 다. 그 사장님도 나 시급 2번 올려줬는데
그 짧은 기간에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너는 프로베이션 기간 끝났으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 이제 뭐 휴가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설명해 줄 때 너 기억 안 나? 나 시급 올려주기로 했잖아. 대놓고 프로베이션 기간 지나자마자 너 올려주기로 했었지 않았어? 사장님 기억 안 나요? 나 시급 이거 잘하고 네 마음에 들면 되게 잘 챙겨 먹어. 돈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이랬어. 내가? 그래서 내가 네가 내가 네가 나 너 마음에 들면 돈 올려준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그냥 이랬거든. 그래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근데 너도 알다시피 막 엄청 많이 못 해줘서 많이는 안 그래도 올렸었어. 조금이라도 해줘 이래가지고는 해줬어. 그래도 간지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했으니까. 기특해. 그때 아니었으면 다 죽었지 뭐 우리. 그때 난 가장이었어. 가장이었지. 가장이 몇 번 막 바뀌었지 막 아주. 할리팩스 가장이었지. 난 토론토 가장. 맞아. 나는 할리팩스 가장. 알버타 가장이었다가 알버타 가장으로 바뀌었다가 할리팩스 가장이었다가 토론토 가장이었다가 참 먹고 살기 힘드네. 이제 한국의 그 스마트된 치기공 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이제 수료자들이 솔직히 캐드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캐드직으로 지원을 했던 거지만 저 또한 탈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캐드직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캐드직으로만 계속 나는 죽을 때까지 캐드직이 될 때까지 도전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그냥 먼저 경력을 쌓아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지. 멘탈 케이스들이 어쨌든 그 사람마다 이빨 모양도 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여러 케이스들을 해본 그 경험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 쪽으로 먼저 도전을 해서 전체 두루두루 하고 디자인 케이스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캐나다에서 치기공 근무를 하면서 장단점. 일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학위가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치기공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 자격 없이도 이런 기술직을 할 수 있다는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외국인 신분으로 그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게 쉽지는 않거든. 이게 경력이 쌓이면 시급도 꽤 높아지고 살기에 나쁘지 않아 되게. 그리고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뭐 이제 기술직이나 아니면 기술 영어 그런 거보다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수월했던 것 같아. 프리토킹을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업무적으로 이해하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팀장한테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갔을 때 팀장이 이런 부분 수정해라 이렇게 하면 또 뭐 거의 한 30분 1시간 정도 또 혼자서 일을 하다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대화 이제 업무 대화 같은 것도 쓰다 보면은 적응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부분만 익숙해지면 일하는 데는 나쁘지 않으니까 언어적으로도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치공을 하고 있다 보면은 금방 늙어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출근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현명을 들여다보고 지금 조금 하고 있다 보면은 밥 시간이 돼 있고 밥을 먹고 또 하다 보면 좀 졸다가 졸음이 오다 졸을 막 이겨내다 보면은 끝날 시간이 돼 있어요. 이게 맞아. 진짜 빨리 가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막 가면 그리고 막 한 3-4개월씩 지나가 버려 있어 진짜로. 재밌었어. 자기가 이 막 손재주가 있고 약간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100% 적성에 맞을 수 있어요. 네, 저 또한 그랬고 저도 이제 만드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하나하나 해도. 그래서 조금 어려운 케이스 할 때는 약간 스트레스는 있는데 약간 자기 그 경력을 좀 이렇게 실력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나도 이제 싱글 케이스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브릿지 2개 막 3개짜리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깨뜨리거나 이럴 때도 많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횟수를 줄여나가면서 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되게 그런 게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 뭐 특별히 뭐 단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어쨌든 그런 치기공 근무 환경이 뭐 분진이 날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흡기 쪽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랩들 잘 돼 있어서 그런 석션 같은 거 이런 거 잘 돼 있고 조심하란 부분만 조심하면은 솔직히 뭐 건강에는 크게 문제는 생긴 것 같지는 않거든. 한 가지 조금 약간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눈 같은 걸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치기공사분들은 이제 루테인도 같이 챙겨 먹지 많이. 그런 부분 건강을 챙기면서 하는 거는 어느 직장이나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 그럼 나 승무원 때는 영양제를 한 5-6가지씩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분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승무원들은 방사능이 있어. 사무직은 뭐 사무직대로 또 사무직은 나 똑같이 거북목이 있었지. 거북목. 뭐 그런 비슷한 류의 단점?
특별하게 이거다 할 만한 거는 없었던 아니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민 생활을 하면서에 있어서 저희 치기공 근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만족을 해요. 실제로도 지인한테 추천도 했잖아. 추천도 해서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일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다시 만약에 이민을 한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다른 도전을 할 것 같지 않고 나는 만약에 다시 한다고 그래도 똑같이 할 것 같아. 만족도가 그만큼 높았어. 아니 그리고 수강료가 비싸서 고민이 돼도 취업이 되면 한 2달 월급 받으면 다시 뽕 뽑을 수 있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라. 어쨌든 프로베이션 그치? 기간 안에는 뽕 뽑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안 섰으니까 그때 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능했던 건 우린 비자가 있었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먼저 준비해 놨었고 그다음에 꼭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상황? 분야가 어떤 그치? 분야에든 그러니까 분야가 됐든 회사가 됐든 나 이력서 돌릴 땐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도 않고 거기서 그러니까 괜찮다는데도 다 돌리고 아닌데도 돌리고 그냥 취업만 되면 나 내가 시급 높게 안 줘도 어떤 되고. 시급 높게 안 줘도 되고 배우는 자세로 하겠다. 나는 솔직히 캐드 쪽 안 하고 쉐이드 보는 거 그거 하고 싶었는데 딱 그거 된 거였는데 처음에 갔던 기공소에서 다 배웠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 막 모델링 파트도 지원하고 캐드도 지원하고 다 지원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나를 써달라. 그리고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되게 공백 기간이 길었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옛날에 학원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 이게 이게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몸으로 익힌 거니까. 몸으로 익힌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민하시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돌아오는 마당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뭐 이게 맞고 이건 아니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성공한 부분들 우리가 했을 때 괜찮았던 것 그런 장점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조금 많이 길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담아서 한번 말해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앞선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치기공 이제 거의 마지막 저희 진솔한 경험을 얘기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이직도 할 수 있었고 뭐 애 낳고도 다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경험 이야기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다 얘기 들었어. 다 출산도 하고 이사도 했고 집도 사고 팔아보고 차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차도 타이어도 파단도 내보고 차도 2번 긁어봤고 차 토잉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봤고 사기도 당해봤어. 사기도 당해보고 스캠 당해보고 그래 스캠도 한국에서도 안 당하는 스캠에다가 사기도 당하고 돈도 가져 입금해가지고 다 그래 그때 그리고 돈 날릴 뻔했는데 차 돈 날릴 뻔했구나 그거. 차도 날릴 뻔했어. 차값 날릴 뻔하고 몰라 애도 입학시켜보고 애도 입학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집에서 가정보육도 시켜보고 가정교육을 2년 반이나 했어. 이러고 끝내는 거야 그냥 딱띡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